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고급 SQL 튜닝과 관련해서 제4절 파티션 활용 그리고 제5절 배치 프로그램 튜닝과 관련하여 전체 9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야간에 단독적으로 DML을 수행하는 대용량 배치 프로그램 속도를 향상시키려고 한다. 다음 중 고려할 만한 튜닝 방안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보기 1번입니다. 인덱스를 제거했다가 작업을 완료한 후 다시 생성한다. 좋은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용량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인덱스를 제거하면 모든 작업은 오직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수정 가능한 조인뷰나 머지문을 활용한다. 좋은 방안입니다. 두 방법은 모두 조인을 활용합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소스 테이블의 데이터를 읽어서 타겟 테이블에 대해 데이터 존재 여부를 확인 후 입력 또는 수정하는 방식보단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오라클이라면 업데이트문을 수행하기 전에 테이블을 노로깅 모드로 변경한다. 틀렸습니다. 보기 3번은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노로깅 모드는 인서트 문일 때 작동합니다. 참고로 노로깅 모드를 적용하면 추가된 익스텐트 정보와 같은 최소한의 데이터 딕셔너리 관련 변경 사항만이 리드 로그에 적용됩니다. 보기 4번입니다. SQL 서버라면 최소 로깅 모드 인서트 기능을 활용한다. 맞습니다. 노 로깅 모드를 적용하면 추가된 익스텐트 정보 등과 같은 최소한의 데이터 딕셔너리 관련 변경 사항만을 리드 로그에 적용하게 되어 그만큼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 75번입니다. 다음 중 테이블 또는 인덱스를 파티셔닝 하는 이유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보기 1번입니다. 가용성 향상. 맞습니다. 파티셔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High Availability of Data 라고 해서 파티션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개별 파티션별로 백업 및 리커버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파티션이 장애가 생겼을 때 해당 파티션을 제외한 나머지 파티션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저장 효율성 개선. 보기 2번은 파티셔닝을 하는 이유로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과 인덱스를 함께 파티셔닝을 해야 하고 파티셔닝을 한 후에는 파티션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 적은 규모의 테이블일수록 저장 공간의 낭비로 인해서 효율성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조회 성능 개선. 이는 파티셔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불필요한 파티션은 스캔 대상에서 제외되고 풀스캔의 범위를 파티션 단위로 좁혀서 접근하는 선에서 처리합니다. 또한 파티션 와이즈 조인으로 멀티 테이블 조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경합 분산. 이 또한 파티셔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물리적인 장치 간 파티션 로드 밸런싱이 가능해서 디스크 I/O를 분산시켜 경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서트 작업이 파티션 단위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또한 업데이트 작업이 파티션 단위로 분산되어 수행됨으로써 경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 76번입니다. 다음 중 파티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먼저 보기 1번입니다. 파티션은 애플리케이션에 투명하다. 즉, 파티션 되지 않은 테이블을 새롭게 파티셔닝 하더라도 쿼리는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기존의 테이블을 새롭게 파티셔닝 한 후 모든 DML 작업이 쿼리 수정 없이도 파티션 단위로 실행됩니다. 기존 테이블을 파티션 테이블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create table as select와 같은 명령을 사용해서 기존 테이블의 데이터를 모두 임시 테이블을 파티션 테이블로 생성하는 가운데 저장합니다. 또한 인덱스가 있는 경우 인덱스를 생성하면서 파티셔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테이블을 sales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reate table 임시 partition by range week number as select all from sales 이렇게 명령을 사용하면서 기존 테이블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임시 테이블을 파티션 테이블로 생성하는 가운데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create index 임시 IDX on 임시 week number local partition by range week number 인덱스 또한 생성하면서 파티셔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기존 테이블과 그것이 갖는 인덱스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alter table sales rename to sales backup alter index sales IDX rename to sales IDX backup 그런 후에 끝으로 가장 먼저 만들었던 임시 테이블과 그것의 인덱스의 이름을 변경시킵니다. alter table 임시 rename to sales alter index 임시 IDX rename to sales IDX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되었듯이 기존 테이블을 파티션 테이블로 변환시킨 후에도 쿼리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 2번입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인덱스를 파티셔닝하면 그 인덱스를 액세스하던 일부 SQL 성능이 오히려 느려질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파티션 컬럼에 대한 검색 조건으로 변수가 아닌 상수값으로 제공해야 파티션 프루닝이 작동한다. 틀렸습니다. 보기 3번은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바인드 변수도 또한 가능합니다. 보기 4번입니다. 파티션 단위로 인덱스를 재생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파티션 테이블이 하나 생성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Create table sales, partition by range, week number. 그리고 인덱스도 생성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reate index, sales index, on sales, week number, local. partition by range, week number. 이렇게 생성되어 있을 때 보기에서 얘기하듯이 파티션 단위로 인덱스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alter index, sales index, rebuild, partition p1. 즉, 재생성하려는 파티션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파티션 차원에서 리빌드가 가능합니다. 문제 77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주문 테이블을 생성하고 주문 데이터가 월 평균 100만 건이라고 가정할 때 보기 중 블록 IO 측면에서 비효율이 없는 SQL을 2개 고르시오. 단 4번 항목 일자 테이블에 대한 블록 IO는 소량이므로 무시하기로 함. 아래 주어진 명령문을 보면 주문 테이블은 주문 일자를 파티션 키로 해서 range 파티션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7개 파티션으로 구성되는데 맨 처음에 있는 파티션은 2011년 1월까지의 데이터가 입력되고 두 번째 파티션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2011년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각 월별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끝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파티션은 2011년 7월 이후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참고로 현재 인덱스는 생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먼저 SQL문의 외어조를 보면 파티션 키인 주문일자에 대한 조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각 날짜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3개 파티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파티션 키로 검색한다면 인덱스가 없더라도 해당 날짜 데이터가 입력된 파티션만을 대상으로 해서 풀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유니언노를 중심으로 해서 3개의 셀렉트 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파티션 키인 주문일자에 대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SQL문은 주문일자에 대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두 번째 SQL은 주문일자에 대해서 201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세 번째 SQL은 주문일자에 대해서 201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파티션 키로 검색하기 때문에 비록 인덱스는 없지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각 날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파티션만을 대상으로 해서 풀스캔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먼저 외어조를 보면
2011년 1월, 2월, 3월을 조회하기 위해 주문일자에 대해서 변형을 취했습니다. 주문일자는 파티션 키인데 그 파티션 키의 변형을 취하게 되면 테이블이 갖고 있는 전체 파티션을 대상으로 해서 풀스캔을 하게 됩니다. 현재 주문 테이블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7개의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개 파티션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풀스캔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SQL문을 보면 일자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서로 조인을 맺고 있습니다. 웨어저를 보면 일자 테이블에 대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날짜 데이터를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SQL문이 갖는 힌트에 의해서 해당 조건을 갖고 있는 일자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마다 주문 테이블에 대해서 주문 일자로 연결이 행해지도록 작성된 SQL입니다. 단 연결이 행해지는 주문 테이블인 경우는 주문 일자가 파티션 키입니다. 따라서 연결이 행해질 때마다 그 파티션 키를 중심으로 한 날짜 데이터가 속한 파티션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결이 행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 테이블로부터 1월 한 달간 데이터를 읽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읽어서 연결을 할 때마다 1월 데이터가 입력된 파티션을 대상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 2월인 경우도 2월 한 달간 데이터를 읽어서 연결을 할 때마다 2월 데이터가 입력된 파티션에 대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3월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한 달간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연결을 할 때마다 3월 데이터가 입력된 파티션에 대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주문 일자인 파티션 키에 대해서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할 때마다 그만큼에 해당하는 풀스캔을 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78번입니다. 거래 테이블이 아래와 같을 때 다음 중 Local Prefixed Partition Index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주어진 명령을 보면 거래 테이블은 거래 일시를 파티션 키로 해서 range 파티션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Partition by range 거래 일시입니다. 보기 1번입니다. 주어진 명령문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local 다음으로 partition by range 거래 일시. 지금 바꾼 결과에 따르면 인덱스 생성 시 지정한 파티션 키가 앞서 본 테이블을 생성할 때 지정했던 파티션 키와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가 local index입니다. 그리고 prefixed index는 파티션 키가 인덱스의 가장 왼쪽 또는 앞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싱글 컬럼 인덱스이긴 하지만 거래 일시인 파티션 키가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 자체로 사용 중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주어진 명령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local 다음으로 partition by range 거래 일시. 인덱스 생성 시 지정한 파티션 키가 테이블에 지정한 파티션 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이 고객 번호입니다. 즉, 파티션 키가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의 맨 앞에 또는 가장 왼쪽에 위치하지 않음으로써 보기 2번은 local non-prefixed index가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주어진 명령을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local 다음으로 partition by range 거래 일시. 역시 인덱스 생성 시 지정한 파티션 키는 테이블의 그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이 종목 코드입니다. 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의 파티션 키가 가장 왼쪽 또는 맨 앞에 위치하지 않음으로써 보기 3번은 local non-prefixed index입니다. 보기 4번입니다. 주어진 명령문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local 다음으로 partition by range 거래 일시. 인덱스 생성 시 지정한 파티션 키는 테이블의 파티션 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들 가운데서 파티션 키가 두 번째로 위치합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local non-prefixed index입니다.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DDL 스크립트를 보고 보기 중 거래 IDX1과 거래 IDX2 인덱스 각각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인덱스 유형을 2개 고르시오. 아래 주어진 명령을 보면 거래 테이블은 파티션 키를 거래 일자로 해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파티션 by range 거래 일자. 그리고 거래 일자에 대한 범위 설정을 통해서 파티션을 다음과 같이 3개로 구성합니다. P1, P2, PX 등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 생성 명령을 보면 거래 IDX1을 생성하는데 파티션 키를 테이블과 동일하게 거래 일자로 주고 있습니다. 파티션 by range 거래 일자. 하지만 범위를 다르게 함으로써 파티션을 다음과 같이 2개로 구성합니다. P1, PX입니다. 이럴 경우가 글로벌입니다. 한편 밑에 있는 두 번째 인덱스 생성 명령을 보면 거래 IDX2를 만드는데 local index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역시 파티션 키가 테이블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인덱스인 거래 IDX1으로 갔을 때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이 거래 일자와 상품 번호입니다. 즉 파티션 키가 되는 거래 일자가 가장 왼쪽 또는 맨 앞에 있음으로써 prefixed index입니다. 한편 두 번째 인덱스인 거래 IDX2 같은 경우는 파티션 키가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non-prefixed inde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1번과 4번입니다. 거래 IDX1은 1번에 해당하고 거래 IDX2는 4번에 해당합니다. local index는 파티션 키가 테이블과 인덱스가 서로 같으며 반면에 글로벌 인덱스는 파티션 키가 테이블과 인덱스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서로 같은 컬럼이지만 범위가 다를 때 해당합니다. 그리고 prefixed index는 파티션 키가 인덱스의 가장 왼쪽 또는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문제 80번입니다. 다음 중 배치 프로그램 튜닝 방안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보기 1번입니다. 시스템 사용자의 업무 시간이 종료되자마자 동시에 수행 가능한 모든 배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총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기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소모가 많습니다. 즉, 업무 시간 이후라도 시스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개별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최초 응답 속도보다는 전체 처리 속도 최적화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전체 걸린 시간, 즉 스루풋 최적화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보기 3번입니다. 파티션과 병렬 처리를 적절히 활용한다. 좋은 방안입니다. 배치 작업의 경우는 주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파티션 테이블 활용과 병렬 처리 활용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여러 배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집합을 정의해 이를 임시 테이블로 생성한다. 그렇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문제 81번입니다. 다음 중 오라클 병렬 프로세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먼저 보기 1번입니다. 일련의 처리 과정이 모두 병렬로 진행되도록 해야 병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옵티마이저는 병렬 프로세스 간 통신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병렬 DMLC, Exclusive Mode TMLock, 즉 테이블 락이 걸려 해당 테이블을 갱신하는 다른 트랜잭션이 모두 블락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병렬 업데이트는 read log를 생성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No logging 모드는 insert 문일 때 작동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82번입니다. 주문 테이블은 주문일자 기준으로 range partitioning, 고객번호 기준으로 해시 서브 파티셔닝 되어 있는 상태다. 고객 테이블은 비파티션 테이블이다. 등록된 고객 수는 100만 명이고 월 평균 주문 레코드 수는 2천만 건이다. 이 상태에서 두 테이블을 조인하는 병렬 쿼리를 수행했더니 평소보다 3배 이상 오래 걸렸고 실행 계획을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았다. 오라클에서 이 병렬 쿼리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해야 할 힌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주어진 SQL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활용해서 조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쿼리문에서는 3개의 힌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ordered, use hash, parallel 등입니다. 이들 힌트대로 한다면 고객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제일 먼저 읽어드려서 주문 테이블과 해시 조인을 하도록 했고 그와 같은 조인을 병렬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테이블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은 파티셔닝이 되어 있고 고객 테이블은 파티셔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해 보면 SQL문이 사용 중인 힌트대로 고객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먼저 읽어와서 주문 테이블과 해시 조인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조인을 병렬로 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객 테이블은 파티셔닝이 안 된 상태고 주문 테이블은 파티셔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들 테이블에는 고객 테이블 같은 경우 등록 고객 수가 100만 명이고 주문 테이블은 월 평균 주문 레코드 수가 2천만 건입니다. 이 실행 계획을 통해서 적용 안 된 부분을 찾는다면 파티션 테이블이 잘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파티션 와이즈 조인을 하지 못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서 사용 중인 힌트는 병렬 조인 시 파티션 와이즈 조인을 유도하는 힌트입니다.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의 아규먼트를 갖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이너 테이블을 의미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아우터 테이블 분배 방식과 이너 테이블 분배 방식을 의미합니다. 보기 1번의 경우는 조인하는 두 테이블 모두가 파티셔닝이 된 경우에 사용하고 보기 2번은 조인하는 테이블 중 이너 테이블의 데이터 규모가 작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보기 4번은 조인하는 두 테이블의 데이터 규모가 비슷한 경우에 해시 조인으로 유도할 때 사용합니다. 보기 3번은 조인하는 두 테이블 중 하나인 아우터 테이블이 파티셔닝이 안 된 경우에 있어서 조인 키를 중심으로 한 파티셔닝 테이블처럼 사용키 위에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힌트와 관련해서 아우터 테이블과 이너 테이블에 대한 분배 방식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전체 분배 방식에 대한 조합이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를 보면 두 테이블이 모두 파티셔닝이 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너 테이블만 파티셔닝이 된 경우에 사용하고 세 번째는 아우터 테이블만 파티셔닝이 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두 테이블의 데이터 크기가 비슷한 경우에 해시 조인으로 유도할 때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 테이블 중 이너 테이블의 데이터 크기가 작은 경우에 사용하고 여섯 번째는 두 테이블 중 아우터 테이블의 데이터 크기가 작은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QL 자격검정 시험 과목 3과 관련해서 82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